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여러분들의 10월달 이제 투자 성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보통 많은 분들은 2%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투자의 맛과 함께 하시면 신선한 재료와 또 여러분들의 투자의 맛을 한껏 살려줄 조미료 팍팍 오늘도 넣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모임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투자의 모든 히든카드를 알려주겠다. 황금연모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지금 인사하실 때 2%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특히 이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일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복귀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이 밤도 찾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늘 10월의 마지막 밤 얘기를 하듯이 우리 또 11월이면 몇 시간이면 또 11월입니다. 네. 더 나은 11월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초보와 고수는 오히려 한 끗 차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10월의 마지막 날과 11월이 완전 다른 하루가 되기를 저희가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밤에도 열심히 위원님과 함께 달려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국내 시장은 어땠는지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캐스터님.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인데요. 당분간은 금리가 동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슈가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받아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반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관망세 그리고 외국인의 차익 매도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먼저 만나보시죠. 코스피 지수 오늘 0.15% 오르면서 2083선의 강보합 마무리했습니다. 장중에 2100선을 되찾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알아보시죠. 오늘은 어제 빠져나간 기관의 사자세가 들어오면서 59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도 이 거래에 연속 순매수하면서 367억 원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1,500억 원대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눈에 띄죠. 내년에 네이버 통장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6% 가까이 상승하면서 4위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은 1.96% 하락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대장주 자리를 내주었는데요. 외인과 기관이 차익을 위해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 역시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장중 660선까지 터치했는데요. 0.53% 오르며 658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코스닥 시장에도 나란히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75억 원 그리고 298억 원 나란히 쌍끌이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도왔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1위부터 4위까지 나란히 하락한 모습입니다. 주로 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장이 마감한 이후에 HLB는 1,800억 원대 규모의 미국 자회사 지분을 추가로 획득했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내일 장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MW는 1.3%가량 올랐지만 외국인 순매도 종목에서는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전히 IT 섹터에 대한 혼조세가 보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반대로 SK머티리얼즈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랭크됐는데요.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8% 오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장 정리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투자의 맛과 함께 해외 선물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 속으로 떠나보시죠. 네, 이렇게 국내 시황까지 만나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잘 가는 듯 하다가 장중에는 2100선을 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장 끝에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코스피니까 급락을 한 거랑 동시에 아시아 시장 전체가 영향을 좀 받았잖아요. 오늘 항생이 굉장히 날뛰었다고요, 위원님? 사실 그 지수가 급락할 때 저희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가서 보니까 왜 이렇지? 나올 때만 해도 이제 우리 갭상승, 우리 종합지수가 갭상승을 해서 아주 잘 달리다가 급락을 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그쵸.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의 이제 금리 결정이 좀 있었던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위의 하나에 들어있다. 우리 홍콩에서 발생된 거, 네. 또 에이펙 회담에 대한 취소 얘기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불안 요소를 좀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저도 아직 다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 찾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단 미국 시장의 금리 인하가 올해는 여기까지다.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내년에는 또 제조업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이제 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금리를 자꾸 인하를 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시중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경기가 안 인정한다는 좋다. 거고. 예. 네. 거기에다가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보다도 금리가 낮아야 되는 것이지 높아지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영향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제 생각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단순한 것보다는 다른 원인이 조금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오후 2시부터 아주 급한 하락을 만들어지고 그 후에 아주 시장이 너무 종목별로 많이 바뀌는 흐름인데,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했던 거가 어찌 보면은 뭐 예상하지 않았던 강의인데, 과연 경제 성장률 때문에 시장이 오른다, 경제 성장률이 좋아서 오른다, 나빠서 내린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떻게 보면 시장 대응, 시장 변화에 따른 종목을 보는 눈이 조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시장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급락할지 또 언제 어떤 이유로 상승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실시간 리딩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 황금연못 위원님께서는 실제로 매매도 하시고 계시고 리딩도 정말 기가 막히게 변곡점 잡아내시잖아요.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있으시죠?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황금연못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함께 이런 실시간 리딩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오늘 시장 브리핑과 함께 우리 위원님과 오늘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찬찬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내용은 어떤 네. 건가요, 위원님? 오늘은 약간 이제 제가 꽤 여러 시간 동안 이제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과연 얼만큼 우리 저 시청자들이 얼만큼 알아갔었던가. 네. 그러나 너무 많은 지식이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주식도 상승 시세의 상승 초기 단계가 있고 또 과열 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그 긴 어떤 상승 5단계가 우리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하루 이틀 안에도 움직입니다. 그런 하루 이틀 안에, 그런 네. 흐름들이 나오고, 특히나 오늘은 눈도장을 좀 찍어야겠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금리를 인하를 했대. 인하를 했었을 때에 그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그러니까 이 멘트에 따라서 시장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HTS와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황금연못이 차트를 좀 잘 만듭니다. 아우, 많은 네.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황금연못이 만들어놓은 그 시그널 신호의 차트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얻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시장에서도 나만의 차트를 만들 수 있는가, 위원님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PPT부터 만나볼까요, 위원님? 우리 앵커님한테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네. 투자 상품은 뭐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제조업 지수가 좋아서 오르느냐, 뭐 금리가 인하돼서 뭐 떨어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투자 상품이 움직이는 건 우리 저기 이렇게 캐스터 분께서도 네. 시장의 어떤 지수에 대해서 지금 오르고 내리는 걸 얘기를 그렇죠, 해주잖아요. 그렇죠. 어떤 뉴스를 갖고 얘기를 했었을 공시나, 때에 네. 뭐 경제 발전 때문에 오르나?
아니면 경제 성장률 때문에 오르나? 그죠. 여러 이런 가지 이유가 얘기를 있겠죠. 합니다. 그러나 다 아니죠. 다 아닌가요? 다 아니죠. 아. 우리가 지금 골드가 급등을 하고 S&P가 하락을 한다. 항생이 급등했다 하락을 한다. 자, 물론 거기 이 상승과 하락의 가장 포인트는 뉴스라는 거가 제공이 되지만 이 모든 거의 기준치는 욕망에 연동이 됩니다. 욕망 그렇죠. 때문이다. 투자의 상품은 끊임없이 가지고 싶은 사람, 끊임없이 팔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상품이 오르고 내리고를 만드는 것이지, 누구나 다 답이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 때문에 또는 뭐 경제 발전 때문에 이렇다면은 다 똑같잖아요. 사실 저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그렇죠. 걸면 코걸이 그런 느낌을 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로 다르면 다 맞아야 돼.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뭐 기업의 실적이 좋다라면 이건 무조건 올라야 돼.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늘 제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의 시장하고 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영원한 것은 없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10월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늘 부족하죠. 뭔가가 아쉽고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보람도 없는 느낌 들고 맞아요. 또 어떻게 뛰어야 될까? 그런데 우리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네, 어쩔 수 네. 없는 철학적인 그렇죠. 메시지네요. 네. 네. 이런 생각이 없다면 우리 동물이 되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정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하면은 또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쳐도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바닥에 가면 뭐 매집을 하는 매수 주체가 있다라고 하죠. 또는 계속 시장이 너무 좋아. 고용도 좋고, 지난번에 제가 고소의 전략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고용이 너무 좋아. 내일 또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될 텐데, 고용이 너무 좋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해서 실업률, 그러니까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고점이면 어떻게 돼요? 밀리고 파는 나가는 사람이 거죠. 생기죠. 그래서 그런 매도세가 이어지게 되면 보통 뭐 마이너스 10%, 뭐 장중에도 해외 선물은 국내 선물과 달리 1%가 빠지면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그런 수치가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좋다라고 해서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상반된, 즉 욕망에 의해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걸 제가 이제 주제로 이렇게 해봤지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해외 선물에 대한 생각을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부터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나간 차트가 보이거든요. 저기서 사서 들고 있었으면, 이때 샀으면. 이거 정말 대박인데 아쉬움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과연 포지션을 딱 잡았었을 때에 저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 시세를 내가 안 보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보고 있다면 결국 시세의 눈앞에가 아무리 계단 내가 하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10계단 올라갔다 하더라도 나한테 주어진 건 하나 계단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 선물도 하고 뭐 주식도 사고 선물 시장도 접근하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냥 그런 뜬구름 같은 시세를 기대만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현실감에서 떨어지고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허황된 꿈을 좀 접고 현실적인 기대 수익을 설정을 해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특히 이제 선물하는 분들이 제가 너무 웃긴 거 있었어요. 오늘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어느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 수익에는 부족하지만 저는 한 연 15% 정도가 납니다. 정말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넉넉하게 기간을. 네. 연 15%면 연 15%짜리 수익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렇죠. 예를 들어 고정 상품이라 하더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를 하는 저를 비롯한 모든 투자자들이 고쳐야 될 문제야. 하루에 15% 나려고 합니다. 하루에 그죠? 15%. 그리고 저도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전문가가 돼가지고 1년에 100%도 못 내는 사람이 어딨어. 그 말 정말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럼 나오죠. 동전이 그쵸? 막 나옵니다, 입에서. 너는 그럼 이렇게. 뭐라고 해요? 해봐. 간단합니다. 해봐. 해보고 얘기해라. 이런 그렇죠. 얘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허황된 숫자를 하거든요. 자기가 직접 하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한두 번 먹은 이 수익이 어떻게 영원할 것 같은 거죠. 행운 요행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실력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해외 선물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또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회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수익을 좀 책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난 그런 거 필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해외 선물이 뭐냐 내가 뭐 10만 원 벌으려고 하냐 이런 게 아니라면 리스크도 그만큼 가져라. 그렇죠.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전투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꿈에 제공되는 방법은 시그널이 알려준다. 제가 오늘 우리도 이제 11월 달에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해야 될 행사 뭐 어떻게 저희도 이제 투자 대회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든 시그널은 정직하다. 행보를 막 보여주면 반드시 왜 행보를 보여주는지가 있고 또 한 번 신호가 세게 나오면 왜 그만큼 가는지가 있다. 왜? 모든 시세는 저는 수렴과 확산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수렴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이 모아진 거고요. 확산은 이동평균선이 위로 갔거나 아래로 갔거나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정직한 거예요. 시장이 우리가 상승장, 하락장, 박스장, 횡보장이 있는 것처럼 그런 그 큰 그림이 작은 일봉 안에 또는 작은 분봉 안에도 늘상 있기 때문에 차트가 왜곡됐다라는 생각 또는 작전을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시고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그런 습관을 좀 갖자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허황된 꿈을 접고 현실적인 기대 수익을 설정을 해라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 앵커님도 열심히 보면은 제가 강의할 때 막 적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또는 아마 주식을 해보신 경험도 있으시고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앵커님 같은 경우는 손실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생각인가? 저는 그걸 네. 해봤어요. 네. 뭐랄까 나는 어떤 형 인간인가, 어떤 투자형 인간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있길래 막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안전형 인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돈을 벌더라도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가자 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적은 돈을 벌더라도 안전하게 하려면 은행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저축은행도 안 되고 깜짝 시중은행. 놀랐어요. 요즘 네. 제가 예적금을 하고 네네. 있는데 붙는 이자를 보면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가 그게 주식뿐이 아니라 국내 선물도 그렇고 해외 선물도 그렇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필수 항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손실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생각이냐. 자, 우리 내가 꿈을 가진 목표 수익이 크다면 목표 수익이 큰 만큼 리스크도 커야 되죠. 그렇죠. 제 기준에 제가 해보니까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 일일 최대 잃을 수 있는 돈은 500만 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정도를 설정해야 굉장히 된다. 커 보이죠? 굉장히 커 보이죠? 하루에 자, 500 이면요. 5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일을 10계약을 살 수 있고요. 골드를 10계약을 못 삽니다. 오일이나 골드 대략 한 8계약 정도 사요. 거의 풀베팅을 한다면. 그러면 S&P 같은 경우는 한 5계약, 나스닥 같은 경우 4계약, 항생계 같은 경우 2계약입니다. 종목별로 다 다르죠. 그렇죠. 어떤 손실 금액을 무조건 500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5천만 원은 평균적으로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대상 금액이 됩니다. 근데 제가 500만 원의 손실을 볼 생각을 갖고 해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10%를 손실 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엄청나죠. 네. 주식은 그렇게 몰빵을 하면 뭐 하한가 하나 먹으면 그렇게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5천만 원을 가졌었을 때 500만 원의 손실 그 이상 나는 분들이 더 많아요. 현실적으로. 왜? 해외 선물은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이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5천만 원 기준으로 500이다라고 한다면 퍼센트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오일을 8계약을 풀베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풀베팅을 했습니다. 정말 누구 말대로 몰빵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몰빵을 했는데 500만 원에 대한 손실이 나려면 한 종목당 60틱이 빠져야 됩니다. 네. 60틱. 그 정도면? 자, 완전 거꾸로 잡지 않는 이상은 60틱이 잘 안 빠지죠. 그렇죠. 그죠? 또는 정말 내가 영매매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혼자 매도를 쳐서 그러나 해외 증시든 국내 증시든 간에 원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처럼 FOMC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순간순간 나오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기준치, 매매를 내가 많이 해서 500만 원 혹시 손실을 발생한다면 많은 매매를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는 제대로 된 베팅을 한번 탁 던져서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퍼센트지. 어제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어제 제가 골드를 이틀 전부터 보니까 골드가 바닥이 좀 나오는 것 같아. 야, 이 매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여기 나와서 다이버전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채도 이게 금리를 기준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이래서 막 준비를 했어. 그런데 골드를 준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리가 이게 나오니까 올라가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거예요. 골드가. 예, 어마어마하게 빠지는데 그러더니 4시 반 되니까
저의 저는 이제 컷이 당하고 네. 그 시간에 제가 못 잤습니다. 저의 진입가가 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그 진입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른 거야. 그럼 여기서 오류를 찾아내야겠죠. 바닥에서 살려고 했었다는 욕심 또는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았는데 내가 마치 그 큰 변동이 있었을 때 같이 가려고 하는 욕심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린 것은 저의 복귀이기도 하고 저의 실수를 다잡아보기도 한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보니까 너무 급등한 거야. 이제 못 들어갑니다 또. 좀 이제 진입은 늦은 그렇죠. 거죠. 아니, 늦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제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와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서 제가 손실 위험을 과연 얼마를 감수하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예시가 다 나오는데 몇 시간 동안 내가 매매에 전념할 수 있느냐. 23시간 하라는다 그래서 23시간 다 있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시간을 전념할 수 있느냐. 과연 내가 예탁금 아까 손실이 얼마다라고 한다면 예탁금은 얼마나 가능한가.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5천만 원을 내가 투자했는데 정말 500만 원을 잃을 각오로 했다면 법니다. 네. 50만 원을 잃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잃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려면 그만큼의 폭, 내가 이룰 수 있는 폭이 얼마인지만 잡고 들어간다면 충분히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영원한 것은 없지만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 일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HTS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보여드리는 HTS의 이렇게 시그널 신호에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어제 시장에 대한 변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학습하는, 앞으로, 왜냐하면 국내 선물과 달리 굉장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국내 선물은 선물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어떻게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외 선물은 동일한 지표가 매달 매주 시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표가 좋거나 나쁘거나야. 그러면 지표가 좋으면 안전자산은 떨어지고, 지표가 나쁘면 올라가고, 금리를 더 이상 인하 안 할 거야. 아니면 금리를 인상할 거야. 여기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세가 나왔었을 때 잘 모르면 캡처해놓고 메모해서 붙여놓고 한다면 그게 결국은 실전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차트와 또 그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 과연 이격이 그럼 얼만큼 벌어졌었을 때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얼마나 잃을 수 있는가, 또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조언 해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카카오톡 어플 들어오셔서요.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황금연못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함께 실시간 리딩부터 이런 매주 발표되는 고정적인 지표들 있잖아요. 함께 대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이제 다른 곳의 HTS와 위원님만 보고 계시는 HTS가 어떤 점이 다르고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다를까요, 위원님? 네. 우리 모든 캔들은 양봉, 음봉이죠. 그렇죠. 양봉, 음봉, 도지, 단봉, 장봉. 근데 그 단봉, 장봉, 도지도 빨강색이냐 파랑색이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렇죠. 빨간색은 매수를 끌어올린, 들끓게 하죠.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 네, 오늘 위원님 옷색처럼. 네. 파란색은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참 공교롭게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얀색, 노란색으로 한번 놓고 본다면 감각이 없을걸요? 별로 안 무서울까요? 하락을 하는구나, 상승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어떤 HTS에는 그렇게 캔들을, 색깔을 넣어봐요. 어떤 일부러. 곳에는 선으로도 넣어보고 해보는데 느낌이 덜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늘상 차트를 보는 빨강, 파랑을 보게 되면은 피가 끓잖아요, 빨간색은. 그리고 또 파란색은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이 캔들을 창안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가져온 종목은 앞에서 오후에 부지런히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입니다. 10년 국채를, 이 국채가 상승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차트를 좀 보자라는 의미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10월 24일부터 지금까지의 그림이에요. 자, 이 그래프는 캔들 하나에, 이 봉 하나가 60분짜리입니다. 그죠? 네, 1분이 아니고 60분 봉. 60분입니다. 봉 하나가 60분이니까 1시간에 봉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시간에 봉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 23시간이 열어지는 23개의 봉이 하루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3개가 내리 오르거나 내리 하락하거나 내리 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보통 아주 시세가 급등을 하는 경우는 2시간 반이 최고치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급락이나 급등이 나올 때 2시간 반이 나오면 나머지 여진이야. 그런데 우리가 보통 확 봉이 생기면 빨리 들어가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덜 민감하게 하기 위해서 큰 봉을 보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학습의 효과입니다. 이 지나간 차트지만 여기에 이 보통 이제 다른 거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제가 거래량 대신에 오실레이터 하나밖에 넣은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어때요? 이동평균선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대봉을 만들고 여기가 딱 수렴입니다. 그죠? 이 자리가 수렴이에요. 이 수렴에 모든 이동평균선이 다 묶어 있어요. 자, 물론 이게 지나고 밑으로 떨어지니까 여기서부터는 확산이 됐죠. 당연히 확산이 됐는데 수렴이 될 무렵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거래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왜 거래량을 보실까요? 거래량 보시면 안 되거든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선물은 거래량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밤은 그들의 낮이고 그들의 밤은 우리의 낮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낮에는 거래량이 작은 거고 우리 밤에는 우리는 힘들지만 그들은 활발한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가 큰 거니까 11시 이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 동시호가 10시 반에 장이 딱 출발합니다. 나스닥이. 그럼 어떻게 돼? 거래량이 확 올랐죠. 그거를 뭣도 모르고 이때 거래량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시호가에 새벽 4시, 5시에 우리 전산장 마감을 할 때 거래가 또 확 우리 블라인드 매매라고 하잖아요. 거래가 당연히 늘은 겁니다. 이거 갖고도 이때 거래가 늘었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기초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외 선물은 가지고 거래량을 보고 판단을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늘상 오실레이터 아마 정말 제가 오실레이터를 지금 당장에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실레이터 설정하는 법까지도 다 해드렸었는데 MACD 오실레이터는 진행형이 될 수 없습니다. MACD는 약간 후행성이에요. 거래량을 기준으로 갖다가 가격과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후행성이고 현실 적용이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각 증권사마다 그 차트 설정에 가시면은 프라이스 오실레이터라고 있어요. 가격의 오실레이터요. 가격 오실레이터. 예, 가격의 오실레이터가 갑자기 만약에 지금 막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0틱이 빠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쭉 올라가던 오실레이터가 양운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100틱이 빠졌다라고 해서 음으로 확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맞네요. 예, 네. 안 바뀝니다. 가격 오실레이터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있어도 거기서 점점 낮춰지고 그리고 또 마음에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자,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크니까 많이 빠졌어. 이 가격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오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내 마음은 바닥이지만 가격은 바닥일지언정 오실레이터가 확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오실레이터를 보는 거예요. 그냥 MACD 이런 거보다는 물론 가격 오실레이터의 수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앞에서 이렇게 수렴 형태가 있고 수렴 형태에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증권사 나는 황금연못 차트가 없는데 당연히 제 차트를 보려면 제 방송을 그렇죠. 보거나 시청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모든 이동평균선 다 그대로 두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 다 그대로 두고 그냥 60분 봉을 보는 거예요. 60분 봉에 오실레이터만 설정을 했었을 때 60분 봉에서 뭐를 찾느냐. 자, 60분 봉에서 뭘 찾습니까? 찾을 수 있는 건 60분 봉에서 장대봉만 찾는 거예요. 장대봉.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제가 할까요? 자, 네, 60분 봉의 장대봉을 보게 되면은 여기 구간에 장대봉이 하나 나왔었고요. 네. 여기서도 장대봉이 나왔습니다. 1시간 내리 빠진 거죠. 그죠? 1시간 내리 빠졌는데 1시간 내리 빠졌다라고 해서 이게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1시간 내리 빠지니까 확실해도 그러니까 손절을 하거나 아까 잃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손실이 아니라 막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단봉은 어떤 매매의 주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단봉이라는 것은 계속
잔잔하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정표처럼 우리가 항상 이정표가 있잖아요. 어디 가면 어떤 변곡점이 나온다.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터닝할 때 변곡점이 나온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이정표라는 것은 30분 봉을 보시는 분은 30분에 해당이 될 테고 60분 봉을 보시는 분들은 60분에 해당이 될 텐데 그 장대봉의 기준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어떤 겁니까? 장대봉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장대봉은 앞에 봉 대비 2배의 크기가 항상 장대봉의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우리가 미국의 10년 국채 60분 차트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네.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올라가기 전에 어디서부터냐면 29일 밤부터 오실레이터가 어떻습니까? 위로 향해 그렇죠. 네, 올라와 있네요. 오실레이터가 양의 기운이잖아요. 양의 기운. 네네. 양의 기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 내가 이거 시장을 본 게 맞는데 흔들었네.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이거 분명히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거는 내가 기교를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 화면을 봐라. 그렇다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양의 오실레이터와 양봉을 찾아가는 장대봉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HTS를 보시는 요령이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는 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얘는 60분 분봉이라고 얘기했죠. 네. 얘는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 자, 일봉이면은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골드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골드인데 나는 골드가 너무 무서워요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수익만 잘 내주면 나한테 가장 이쁜 종목이죠. 그렇죠. 이제 잘 보시면 2019년 5월 달까지는 골드가 참 재미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매도도 잘 안 먹히고 매수도 답답하고 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2019년 5월 말부터 이렇게 여기서도 일봉에서도 장대봉이 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일봉은 하루의 변동폭이 골드는 제가 얘기하죠. 하루의 변동폭이 골드는 160에서 200틱이야. 이 얘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표가 나오는데 어디가 저점일까라고 고민을 할 때 그 대비 160틱 정도 아래. 그 대비 160틱 정도 위에 대기를 하고 있다면 그게 이동평균선하고 캔들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좁혀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굳이 그런 자리에선 단타를 해도 짧게 먹어도 제법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하려면 늦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게 뭡니까? MIT. MIT가 뭐예요? 마켓, 시장에서 if 만약에 이 시장에 내가 원하는 이 자리를 건드면 체결이 되라. 이게 MIT거든요. 네. 이 MIT라는 기능이 거의 선물 옵션에서만 쓰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엔 없는 거니까. 주식에는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 없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선물 시장만 이렇게 MIT 기능이 많아서 HTS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보통 뭐 스탑 자리다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MIT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봉을 보면은 골드가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쭉 상승. 여기서 상승을 해서 지금 10월 말까지 보니까 자, 우리 앵커님이 이 차트를 보시면 하락을 할까요? 상승을 할까요? 이동평균선을 보니까 쭉 네. 상승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상승하지 않을까요? 상승했으면 이거 대박이었겠죠? 네. 저희 바람이고요. 네. 자, 왜 그러냐 하면 상승을 하죠. 이 흐름이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네. 그죠? 만약에 얘가 하락을 한다면 이렇게 내려왔어야 되죠. 더 빠르게. 급락을 했어야죠. 네네. 하락을 한다면 골드는 상품이라는 시세는 모든 상품은 상승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거는 네. 상승을 하는데 너무 많이 상승을 해도 일정 폭 내려오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데 이 골드 이제 이거 금값 필요 없어. 이렇게 비싸. 주식시장이 더 좋아. 막 이래가지고 주식시장이 너무 급락을 해버려서 올라갈 자리가 많다면 이런 종목군을 잘 안 가겠죠.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은 고금권을 계속 보였거든요. 그랬었을 때에 우리가 파동 뭐 상승 3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었을 때에 이걸 그냥 이렇게 대충 잘라보세요. 이렇게 잘라보면 3분의 1 조정이 어딘지 나오거든요. 그죠? 요게 3분의 1 상승, 3분의 1 상승, 3분의 1 상승. 보통 이런 걸 우리가 피보나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3분의 1 조정은 아주 아름다운 조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 오르고 조정. 예, 그렇죠. 세 번 오르는 게 아니라 상승폭의 3분의 1. 상승폭의 3분의 1일 때. 상승폭의 3분의 1이면 사실 해외 선물이 우리가 일본을 갖고 거래하는 분들은 없지만 큰 그림을 보게 되거든요. 주식을 급등주를 내가 샀는데 급등을 했어요. 근데 3분의 1 정도의 조정이 나면 어떻게 돼? 또 급등합니다. 그게 보통 또 급등을 할 때 앞에 고점까지 가서 힘이 없으면 쌍봉이 되고
추가 상승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베이스 캠프라고 하죠. 살짝 눌렀다 또 갑니다. 그래서 급등주의 탄생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거래량이 실렸느냐, 실리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해외 선물도 분석하는 방법은 똑같죠. 자, 제가 아까 모든 주가는 수렴과 확산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올라갈 때 확산이 됐다가 우리 지금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상승 하락을 하지만 이동 평균선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이렇게 보통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각 수렴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삼각 수렴 자리에서 이게 지금 1500.1에다 끝을 내놨는데 아까 1500 이만큼 올라갔어.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하죠. 1505, 1515, 1525, 1535 이렇게 간다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모아진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 지나갔으니까 확인을 하는 거지만 모아진 자리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아, 이런 걸 보고 하는구나. 즉 내가 자 여기를 아빠 보세요. 파란 오실레이터를 일봉 기준에서도 지나서 양봉으로 올라왔었을 때에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살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아, 매도를 해야지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이제 골마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제 얘기가 지금까지 오실레이터가 제로로 가지 않았는데 근데 이 구간에서 제로로 가지 않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제로로 빠져내려간다면 처음 매도에 들어가서 얼마를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그쵸. 초입이니까 이제 불안한 거야. 그러면 여기 올라올 때처럼 내려간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라는 거, 알고리즘이 충분히 이게 하락을 해도 내가 되돌리지 못해. 이런 흐름을 만들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오실레이터라는 거, 가격에 대한 오실레이터, 특히 이제 일봉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60분 차트를 보니까 먼저 앞질러 준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벌써 일봉에서는 이런 흐름이지만 60분 차트에서는 3일 전에 바닥을 알려주고 우리 국채 같은 경우가 상승 시도를 막 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제 차트입니다. 이게. 네, 드디어 나왔네요. 네, 제 차트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눈에 딱 봤었을 때 하얀 화살표가 있나? 파란 화살표가 있나? 이것만 찾는 거거든요. 밑에 오실레이터가 양운인가? 음운인가? 똑같죠? 양봉이냐? 양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빨간 색깔이냐? 아니면 파란 색깔이냐? 그러면 이 종목이 골드인데, 30년 국채입니다. 30년 국채인데, 이 30년 국채는 2019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단 한 번도 파란색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일본 기준에, 자, 파란색이 이렇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동평균선들이 모아지고, 5일선, 20일선 막 이렇게 수렴하려고 모아졌었을 때는 막 갈등을 합니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매수를 해야 되나 갈등을 해. 그거를 그대로 분봉에 응용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동평균선은 약간 후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 차트는 다른 거를 안 넣고 그냥 오실레이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수급선 하나 수급선에 하늘색 선 보이시죠? 수급선 하나 눈에 보이시는 오늘도 사도 돼. 오늘도 하얀 화살표 오늘도 일봉이니까 사도 돼. 오늘도 사도 돼, 오늘도 사도 돼, 계속 사도 돼라고 하죠. 훨씬 보기 단순해서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까는 신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빨간색, 파란색만인데 얘는 하얀색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하얀색을 제가 이제 하얀색이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과열하면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죠. 과열이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뜨끈뜨끈하다는 얘기입니다. 급등주의 패턴을 보세요. 다 과열해서 나오죠. 과열하니까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움직였었을 때의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붙어 있으면 과열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 상승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갈까 말까. 그러니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증시격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갖다 팔아라. 발바닥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다 팔려고 하지 말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고양이한테 줘버려라.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모든 시세가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은 4월, 5월 달에 이렇게 이동평균선에 딱 붙어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죠. 이런 자리에서는 막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지. 차라리 자,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우리 해외선물 8종목이 평균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까지 하면 더 많아지는데 봤을 때 이 이동평균선에 내일 당장 저한테 와서 일봉 좀 한번 다 보여주세요. 그럼 과연 어떤지 보여주세요라면 제가 다 인증샷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죠. 이 이동평균선에 이렇게 붙어있는 종목이라면 거래에서 다 제외를 하는 거야. 아까 내가 몇 시간 동안 거래할 수 있느냐가 얘기했잖아요. 네. 다 붙어있다면 다 제외를 해라. 단 걔네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봐라. 오늘도 붙어있나?
내일도 붙어 있나? 분차트에서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일봉에서 오늘도 붙어 있나? 내일도 붙어 있나? 신호가 빨간색, 파란색도 나왔다가 봉은 양봉, 음봉이지만 파란색도 나왔다, 하얀색도 나왔다는 얘기 뭐야? 매수하고 매도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다가 시세가 딱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얀색 하서 몇 달 동안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공간이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좁혀지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기준으로 제가 나와서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시간의 변곡점, 어떤 주가의 변곡점, 가격의 변곡점이기 때문에 일봉, 큰 분봉 이런 데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금리 때 우리 그 카페 게시판에도 N을 올려드려요. N 거래를 다들 잘 못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N을 한번 잘 봐라. 얘가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똑같겠죠. N은 안전자산에 해당이 되니까 골드도 해당이 될 테고 네. 국채도 해당이 될 테고 뻔합니다. 그들이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가격은 앞전보다 훅 빠져 있는데 지표는 이만큼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세력들 입장에서 이 큰 자금들은 매집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 그 매집이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만의 차트를 가져라. 자, 여러분이 저를 따라해도 좋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멘토의 역할이고 선생님이라면 그들이 가진 장점이 있어요. 왜 저라고 단점이 없겠습니까? 네. 그들의 장점을 자꾸 취하셔야지. 아이, 전문가들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취하셔야만이, 황금연못의 차트는 저게 장점이었구나. 황금연못은 나와서 설명을 할 때,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네. 이동평균선에 붙어 있는 애는 하지 말라 했지. 그럼 5일선에 붙어 있나? 60일선에 붙어 있나? 이게 키겠죠? 그쵸. 제가 뭐라 했습니까? 60일선에 붙어 있는 거. 이게 수급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5일선은 얼마든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60일 수급선에 붙어 있는 애들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를 해라. 수급을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로 들어갔을 것이고 하락으로 전환했을 것이고 60일선을 돌파했다면 매수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러면 오실레이터가 양운이냐 음운이냐에 따라서 강약이 조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대로 분봉으로 옮겨오면 60분 봉이 될 수 있고 30분이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짧은 거래를 할 때는 틱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이고 반대로 지금 자 똑같은 상태에 아까 제가 5월달 다시 볼까요? 이거 눈도장 한번 찍어보세요. 네. 자, 여기까지 7월 달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30년 국채예요. 미국의 30년 채권 금리와 반대의 움직임을 하는 30년 국채인데 이렇게 매일매일 상승을 하다가 일봉에서 이렇게 큰 거 하나가 떨어져. 그죠? 네. 음봉 하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음봉 하나가 떨어지고 그 밑에는 단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 거를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때는 이제 파란 화살표뿐이 아니라 매도를 하시오라는 매도 신호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파란색 화살표. 네네. 여기서 파란색 화살표가 매도를 하시오라고 나왔는데 매도를 하시오가 어디서 나왔냐면 수급선을 이탈을 해요. 자. 정확하네요. 예. 수급선 이탈하자마자. 제가 이런 거 만드느냐고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제 차트를 만드는 시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술을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가 잘 안 되니까 교육을 해. 더 일을 하세요? 막 교육을 한다거나 차트를 막 만들어. 그게 거기서 혼자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참 좀 약간 완벽주의자세요. 중증인데 네. 일중독이요. 일중독인데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점이고 그때도 보시면 이렇게 매도 신호까지 나오고 이만큼이면 엄청난 상승이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해서 프로핏 타켓 즉 목표 수익까지 나옵니다. 이 프로핏 타켓이라는 것은 원하는 목표 달성했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만큼도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수급선을 이탈하면서 음봉이 나와줬고 한 번도 그 후로 하얀색이 나오지 않고 매도해 눈으로 보는 오실레이터는 계속 매도해. 자 여기서 양봉이 나와서 수급선을 올라가려고 할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도해. 자 여기서 또 하나 저도 몰랐던 거 지금 보이네요. 자 보세요. 가격은 이때 가격과 그죠? 지금 가격 요때 11월 달의 가격이 같거나 비슷한데 이 지표인 이게 일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죠. 네. 그죠? 네. 같거나 비슷한데 이게 이제 2018년도인데 같거나 비슷한데 가격은 같거나 더 낮거나 그런데 지표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상승 전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매집을 할지 모르겠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그럼 매일 캔들을 확인하고 오실레이터를 확인하면 대략 이런 정도의 흐름이 나오면 이게 이제 2018년도 11월 달을 지나가니까 한 1, 2월 달 되면은 완전 돌아서게 되죠.
그러면 그게 올 상반기 내내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도장을 해라. 상승과 하락은 해외 선물만큼은 정확하다. 주식과 다르다. 주식은 52주 신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나스닥은 계속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기술주의 상승 때문에. 그러나 상품 시장이라는 것은 높낮이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하락을 하다가 아, 내가 이제는 매도를 멈춰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요거는 이제 분차트로 제가 넘어왔는데 분차트로 넘어와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오실레이터만 갖다 공략을 해라. 자, 10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이건 이제 2019년인데요. 10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얘는 골드입니다. 골드가 쭉 또 올라옵니다. 올라왔었을 때에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 그대로야. 수렴이 됐었을 때 거래하지 마. 그죠? 수렴이 됐었을 때 거래하려고 애써봤자 마음만 상하고 돈도 안 되고 안 움직인다고 스트레스만 생긴다. 네. 그러니까 이게 60분 차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동평균선에서 장대봉 하나 딱 형성되는 거. 음봉이라면 장대 음봉 하나 딱 형성되는 거. 그거라면 거기에 대한 아까 제가 리스크를 내가 안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잖아요. 그 음봉의 고점 또는 양봉의 저점. 이게 리스크를 안고 가면 아, 그 정도의 목표가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23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8일까지 내리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수급이. 자, 이렇게 수급이 음봉이 쾅 떨어집니다. 자, 이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이 초반의 가격이 1515야. 그럼 제가 왜 1515, 1505 왜 그런지를 알 수 있겠죠? 거기가 왜 중요한 네, 1515. 자, 그 다음번에는 이 음봉의 종가가 1500 대략 한 7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1505야. 그러면 저 1500을 깼죠. 그 후에. 그렇죠. 최근에 급락을 했어요. 깼다가 오늘 다시 1509 아까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1509야. 그럼 어디예요? 이 장대 음봉이 발생된 여기를 지금 뚫고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오늘 이제 새벽이 FOMC가 다 끝났으니까 내일 새벽에 골드가 마감되는데 1510을 돌파한다면 달라집니다. 그렇죠? 왜 쏟아냈었던 음봉의 허리 절반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건 매수세가 되게 강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고점 도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수월하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물이 어제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밤에 이제 막 고용지표 나와 칠레 에이펙 회담 취소돼 이러니까 막 급등락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일이 그냥 이렇게 쏟아붓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해산물 너무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실시간으로. 네, 보니까 너무 막 그런 것 같아서 내가 해봐야 안다.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보고 있었을 때 만약에 거꾸로 들어간 사람한테는 굉장히 무서움이 되겠지만 그 방향으로 들어간 사람은 세상에 이 몇 분 안에 이렇게 큰 수익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항상 그래. 모의 계좌가 되든 본 계좌가 되든 직접 거래를 해봐라. 그래야지 강도를 느낄 수 있다. 이게 진짜 매도가 쏟아질지 아니면 내가 모의 계좌 활용하는 방법이 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급선에 딱 붙어 있어. 이게 상승으로 갈까? 하락을 할까? 헷갈려. 라고 한다면 모의 계좌를 먼저 넣어봐라.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늦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실제 내 돈이 들어가는 거는 타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어서 우리 일주일에 5일이라면 24시간이 거의 23시간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해외 선물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나의 생활, 나의 스타일 나는 야간 직장인이야? 나는 주야간이 바뀌는 일을 해? 나는 아기가 유치원을 간 그 시간이야? 나는 정말 밤잠이 없어? 나이가 들어가니 잠이 안 와? 이런 분들은 그 시간을 공략하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보지 말고. 그렇죠. 그렇다면 자기의 매매 성향이라든가 또는 매매 스타일 또는 자기 성격 이런 것들의 그 시간대를 잘 선택해서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해외 선물을 잘하는 팁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정말 위원님만이 보고 있는 차트와 또 위원님께서 어떻게 하면 해외 선물을 잘할 수 있는지 그 거래 팁까지 마지막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위원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내 차트가 꼭
답이 아닐 수 있다. 여러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 선생님들의 장점만 쏙쏙쏙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또 다른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100번 보고 있는 것보다 한 번 거래를 더 해보는 게 해외 선물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해외 선물 더 이상 두렵지 않게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시는 걸로 목표를 삼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1시간 동안 우리 함께 해주신 황금연모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주식 시간이죠. 내일 주식 상담 시간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